만약에요, 여러분이 정말 애정을 쏟아서 키운 브랜드 이름, 이걸 하루아침에 포기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상표권 골든타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브랜드의 모든 걸 싹 다 버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다. 와,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악몽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시던 김서연 대표님이 직접 겪으신 일입니다. 3년 동안 정말 공들여서 쌓아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될 뻔한 거죠. 그 위기는요, 정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웬 내용 증명 하나가 툭 날아온 거예요. 열어보니까 다른 업체가 블루밍데이즈라는 이름을 자기네 상표로 먼저 등록했으니까 더 이상 쓰지 말라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아니, 내가 3년이나 먼저 썼는데 하고 외쳐봐도 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피해, 바로 돈 문제였죠. 자그마치 2천만 원. 이게 무슨 돈이냐면 브랜드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데 들어간 그야말로 최소한의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럼 진짜 비용은 뭐였을까요? 한번 보세요. 간판 새로 달아야죠. 포장지랑 라벨 다 바꿔야죠. 명함 새로 파야죠. 웹사이트는 아예 갈아엎어야죠. 하지만 정말 뼈아픈 손실은 이런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고객들과 차곡차곡 쌓아온 그 브랜드 인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자산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거, 이게 제일 컸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썼으니까 당연히 내 거 아냐? 이게 바로 선사용주의인데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다릅니다. 아주 냉정하게도 먼저 서리를 낸 사람, 먼저 깃발 꽂은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도대체 언제, 어느 타이밍에 상표 등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언젠고 하니 다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 우리 브랜드 이름은 이걸로 가자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심지어 사업자 등록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가장 완벽한 사업 시작 순서는 바로 이거예요. 자, 첫째, 브랜드 이름을 정한다. 둘째, 정하자마자 바로 상표 출원을 한다. 셋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 순서만 꼭 기억해 두시면 정말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골든타임에 딱 맞춰서 신청서 냈다고 이제 끝났다 하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허청에 심사라는 아주 높고 험난한 허들을 넘어야 하거든요. 실제로 정말 많은 상표 출원이 이 단계에서 거절당합니다.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식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식별력?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이름만 딱 들었을 때 그거 하고 떠오르는 남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뚜렷한 특징, 바로 그걸 말해요. 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에서 이건 아무나 쓸 수 있는 평범한 말이라서 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맛있는 치킨, 어떠세요? 이건 그냥 이 치킨은 맛있다는 설명일 뿐이지 어느 집 치킨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나 예쁜 옷가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품질이 좋다, 가게가 예쁘다는 뜻이지 자기만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렇게 너무 일반적인 말들은 누구 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심사관한테 거절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망했다 하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브랜드가 왜 특별한지, 왜 등록될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주장해 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로고 상표가 이건 그냥 흔한 도형 몇 개 조합한 거잖아요 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어요. 보또는 여기서 포기하겠죠? 하지만 전문가는 달랐습니다. 포기하는 대신에 이 도형의 조합이 우리 브랜드의 철학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이 색과 폰트의 조합이 왜 독창적인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주장했어요. 심지어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어떻게 판결났는지까지 싹 다 찾아서 증거로 냈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이걸 뒤집고 최종 등록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게요. 상표 등록이라는 게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우리 브랜드가 뻗어나갈 미래, 그 무한한 가능성까지 미리 지켜두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그 핵심에 바로 지정상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뭐냐면 내 상표권의 영토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 브랜드 이름은 이 제품과 이 서비스 영역까지는 내 땅이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깃발을 꽂는 거죠. 이 영토를 얼마나 넓고 전략적으로 잘 정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블루밍데이즈 사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만약에 김서연 대표님이 처음 상표를 낼 때 지금 당장 팔고 있는 의류만 등록한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 브랜드가 잘 되면 가방도 만들고 액세서리도 팔고 화장품까지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가방, 액세서리, 화장품까지 지정상품으로 싹 등록해뒀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다른 사람이 블루밍데이즈라는 이름으로 가방을 만드는 걸 원천봉쇄하고 아주 안전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겠죠.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마지막 함정인데요. 바로 유사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허청은 단순히 철자가 똑같은지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거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하고 헷갈릴 수 있는 모든 비슷함을 다 잡아냅니다. 이 유사성의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예를 들어 철자가 비슷한 거 당연히 걸리고요. 애플이랑 한글로 애플처럼 발음이 같은 것도 안 돼요. 로고 모양이 비슷한 것도 물론이고요. 심지어 선샤인이랑 선샤인처럼 뜻이 같아도 이거 유사하네요 하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지뢰밭을 미리 파악하고 피해가는 것. 이게 바로 전문가의 역할인 거죠.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김서연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모든 걸 다시 할 수 있다면 이름 정한 그날 바로 전문가 찾아갔을 거예요. 처음에 드는 그 작은 비용 아끼려다가 나중엔 모든 걸 잃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정말 이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한 별이사님은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상표는 비즈니스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작은 비용 아끼려고 심장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죠. 브랜드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상표본의 골든타임, 그 중요성에 대해 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브랜드의 심장, 지금 이 순간에도 힘차게 뛰고 있을 텐데요. 과연 그 심장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까?